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산벌 작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작업종입니다. 작업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는 산벌 작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험에 25점짜리로 자주 나죠. 산벌 작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정의. 산벌 작업은 대면적 개벌 작업에 의한 환경 피해를 줄이고, 이와 동시에 천연갱신에 의하여 후계림을 조성한다. 2. 산벌은 몇 차례에 걸친 벌채를 통해서 잎목을 수확하는 동시에 천연 하종갱신을 유도하고 수확과 갱신에 모두 중점을 두는 그런 특징이 있다. 산벌 작업의 기본 모형. 산벌 작업의 기본 모형입니다. 원래의 숲이 있죠. 원래의 숲이 있고 예비벌을 한 뒤 그다음에 어린 나무 발생이 하고 하정벌을 이제 시세서 맨 나중에 이제 후벌한 뒤입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적당히 그냥 그 공부해서 그냥 답안 쓰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 맨 왼쪽에 가장 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4개까지 그대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나무가 큰 나무 있잖아요. 맨 밑에 하종벌을 한 뒤에 나무 4개가 위에서부터 그대로 따라 내려와야 돼야지 그림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림 막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끝까지 있는 나무가 계속 처음부터 4번째까지 있는 것이죠. 그 그림을 이렇게 좀 명심해서 그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이제 아날로그로 해봅니다. 산벌 작업의 필요성 3번. 1. 심각한 환경 문제로 개벌을 자제하는 좋은 대안이다. 2. 산벌은 천연림 개벌 방식과 유사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별로 없다. 3번.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4번. 산벌 작업의 특성 1. 임지를 보호하면서 미관상 아름다운 사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최종 벌채 시 이미 어린나무 숲이 조성되고 있다. 키워드죠. 최종 벌채 시 이미 어린나무 숲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를 통해서. 자, 벌채에 따른 환경 파괴 우려가 적다.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한 번에 개발해서 이렇게 지피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환경 파괴 우려가 적은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수확이 가능하죠.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산벌 작업의 장단점 5번 산벌 작업의 장단점 이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장점 갱신이 안정적이고 확실하다. 2번 보석 수확이 용이하다. 3번 윤벌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4번 수정 갱신이 유리하다. 5번 잎목 보호에 유리하다. 6번 미관적 임지 보호가 된다. 7번 인분의 유전 현질이 개량된다. 8번 굵기가 고르고 줄기가 고든 특성이 있다. 9번 반출이 용이하다. 단점 소형제와 펄프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 두 번째 바람의 피해가 우려가 된다. 세 번째 높은 작업 기술이 필요하다. 네 번째 어른나무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다섯 번째 갱신 기간이 길어진다. 자, 그럼 산벌 작업의 작업 방법은 어떻게 하냐? 1. 선목은 어떻게 하냐? 천연인 보육 작업과 유사하다. 잔존목의 생장과 형질 개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두 번째, 폭목과 형질 불량목을 제거한다. 세 번째, 작업 후 인분 공간 구조를 고려한다. 제거목이 너무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하고 공간 구조와 잔존목을 고려한다. 네 번째, 수컷 크기 방법은 폭목과 형질 불량목을 우선 제거하고 우량 대경제 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밀도 조절을 고려해야 된다. 7번 산벌 작업의 종류. 1번 대상 산벌 작업 있고 이 그림을 그려주면 좋습니다. 띠의 너비는 보통 20에서 50m, 상층목 평균 수고의 1 내지 300. 음수의 발생의 유리. 띠 너비를 좁게 잡는 경우가 이제 음수의 발생에 유리하다 이거죠. 군산 산벌 작업 중에서 아까는 대성 산벌 작업이고 지금은 이제 군산 산벌 작업입니다. 이런 모시도를 그려주고요. 그림을
이제 속가백이나 어떤 피해로 상층이 열리면 이 상층이 열리면 다수의 어린 나무가 발생되죠. 그럼 그 지점부터 이제 벌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나무의 발육에 도움이 되고 양수보다 음수에 적합하죠. 이 작업은. 그리고 작업 실행과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그림을 갖다가 넣어주게 되면 산벌 작업에서 차별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수험생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장단점은 거의 다 써줍니다. 시험에 나게 되면. 그리고 산벌 작업의 기본 모형 이런 것은 이제 그릴 수가 있죠, 보통. 근데 이렇게 그림을 산벌 작업 방법입니다. 방법에서 이렇게 산벌 작업의 종류, 대상 산벌 작업, 그리고 종벌이 가운데 있고 예비벌부터 이렇게 쭉 있다. 갱신 방향이 어떻다. 이런 그림을 넣어주고 또 이렇게 군상 산벌 작업은 이렇다 해서 그림을 빨리 그려야 되겠죠. 시간 너무 지체되지 않게. 그렇게 되면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 점수를 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19회에서 지금 고득점을 받은 것은 77점, 76점짜리도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뭐 산불 관련된 것들, 그리고 골마기의 재료별 시공 방법 이런 것에서 제가 후기를 저번에 해봤지 않습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높은 점수가 받은 것이 바로 이런 그림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림 넣는 것도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림을 넣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교재에 있는 그 그림 같은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간과하지 말고 좀 이렇게 어설프더라도 그려주면은 점수를 많이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119에서 그 점수를 많이 받은 부분이 많이 알고도 있고 경험도 했고 또 그런 거지만 또 이렇게 특성화된 그림을 많이 넣은 것들이 76점, 이렇게 70점대를 상회한 것들이 있습니다. 60점을 상회한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는 특히 우리 25점짜리 시험 문제에서는 특성화된 그림이라든가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과감하게 집어넣는 것이 채점관들한테 뜻밖의 점수를 이렇게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한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그림을 갖다가 그려넣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암기도 좋고 또 그 답안 작성할 때 칸 채우기도 유리하고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좀 며칠간은 또 작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벌 작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